경마는 예리한 분석과 내용을 통해 복병마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전 경마는 손혁 경마. 안녕하십니까, 손혁입니다. 2025년 5월 16일 또 부산 해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메인 적중 내역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서경마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콩나물 놓고 갑니다. 콩나물 이거 이제 아낄 이유 없어요. 얼음은 다 살아나 있고 오히려 거리를 지금 늘렸는데 얘는 1200보다 1400 거리가 훨씬 더 각질적으로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발표도 눌러놓고 이제 이 녀석 자체가 능력 부진 이후에 제검을 받고 나서 완벽하게 지금 살려놨기 때문에 이걸 아낄 수가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1400 훨씬 더 각질적으로 이 거리가 이 녀석에게서 맞기 때문에 오늘 이 녀석이 충분히 오늘 해결할 수 있어요. 메인 대가리는 봅니다. 불을 중심에 놓고 그 외곽에 있는 7번만 들이만원 이 녀석이 간만에 또 거리를 줄여놔가지고 1400 거리는 또 한 발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얘까지 딱 안고 들어가면 돼요. 서울의 선수가 메인 들어가요. 오늘 이거 잡아야 돼요. 무조건 제가 잡아야 되고 메인 대가리는 킬입니다. 원더풀 스위트. 아직 배당이 좀 남아있다. 그렇죠. 제가 이거 지난번에 승부 대가리였어요. 승부 대가리. 아시죠? 원더풀 스위트의 원더풀 파티. 이거 승부 경기로 무려 35.300 복수식. 짱은 120, 200. 요걸 때려드렸던 맛들이 원더풀 스위트입니다. 오늘 지금 승부전의 거리가 조금 늘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소개를 봤는데 또 돼요. 그만큼 이 녀석에 대한 주시가 지난번에 굉장히 좋았어요. 아낌없이 한 번 더 갑니다. 1700 105도 남아요. 얘가 오늘 메인 대가입니다. 키를 놓고 들어가는데 한 방울 때려야 되겠죠. 1번 드래곤 데이트, 7번 1번 한 방울 여기다 때립니다. 오늘 여기 셔프산 메인 들어가요. 오늘 제가 누리고 있는 대가리 세게 먹으세요. 옵니다 이 녀석. 한번 드림마요. 어수 이거 놓고 때리면 돼요. 어수도 예전에는 간혹 그래도 배당을 좀 터뜨리고 해줬는데 최근에 좀 깜깜무소시자. 근데 최근에 기회를 너무 못 받았어. 될만한 마필들의 기승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똥만 수준의 이런 마필들만 기승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회를 잡을 수 없는데 오랜만에 요거 기회 잡은 것 같아요. 얘가 지난 2월달에 능력 부진이 나왔어요. 제검 때 마필 괜찮았거든요. 지난번에 앞에 가서 흔들려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앞에 안 가요. 앞에 갈 이유도 없고 안쪽에 이런만 운지터 하나 보내주고 가면 됩니다. 이거 딱 보내주고 외선 딱 붙여놓고 가면 이 드림만은 분명히 거리가 더 있는 녀석입니다. 이미 실전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유형입니다. 12번을 뛰면서 입장은 없는데 오늘 이 정도 구비라면 얘가 본색을 여기서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얘가 대가리입니다. 얘는 걸음 더 있어요. 그래서 4를 오늘 메인 대가리 놓고 4, 7쪽으로 한 방 때립니다. 자, 5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또 시작을 하면서 역시 좀 관심 마방들, 거기에 또 관심 기수들까지 또 간략하게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부터 볼게요. 이번 주는 현준이, 전현준이를 꼭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준이가 최근에는 이 인기마보다는 완전히 이 배당마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미 언급을 좀 해드렸죠. 그 내용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현준이는 결과적으로는 양 이틀간에 걸쳐서 꼼짝도 좀 안 했습니다만 토요일날 마지막 경주 KCTV 배 대상 경주, 이 경주에서 이 군자 삼락이라는 복병 마필을 가지고 배당을 한번 터치려다가 딱 미수에 잡혀버렸어요. 현준이가 최근의 움직임이 이렇단 말이에요. 결국 이 지난주 한 주를 통째로 완전히 지금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를 해도 뭔가를 좀 할 것 같아요. 냄새가 상당히 좀 많이 났던 행보라 현준이가 좀 기승하는 마필들 우선 좀 싹 다 좀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인기마들보다는 특히 좀 배당마들 좀 이런 쪽에 좀 더 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심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
부산은 역시나 은경입니다. 이 한마디로 은경이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일요일 날은 이 모앤드 모를 가지고 우승을 또 시켰고, 금요일 날은 호명신화 이거 완전 백판마였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3착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또 있어요. 타마쿠주킹 이 녀석 또한 완전 백판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가지고 또 3착 또 들이대더라 이겁니다. 은경이가 컨디션이 최근에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복병 마필드, 이런 유형들, 이런 마필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갖다 대는 거예요. 최은경이 이번 주에 또 출전하는 마필들 역시나 좀 모조리 좀 체크를 해놓고 또 시작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인데 서울은 조상범이죠. 우선 상범이가 지난주에 꽉 막혔던 혀를 좀 뚫기는 했어요. 일요일날 차민킨 또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99승을 채웠는데 약 한 2달여 만이에요. 진짜 천신만고 끝에 결국에는 인기만을 가지고 1승을 딱 추가를 하면서 99승을 채운 겁니다. 근데 상범의 또 최근 또 행보를 보면 3월 달에 거둔 98승 이후에 지난주까지 연속해서 무려 6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배당말을 가지고 2착은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이런 행보예요. 그럼 결국 상범이는 그동안의 복병말을 가지고 이 99승을 계속해서 노렸던 거예요. 밀어붙였던 겁니다. 근데 해보려다가 안 된 거야. 결국은 못한 겁니다. 그래서 99승을 인기마로 채운 겁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이 100승은 과연 뭘로 채울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혹여 또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에는 인기마가 아닌 복병마로 100승을 채울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게 또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상범의 100승은 저는 무조건 인기마가 아닌 이 복병마 쪽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 이 3사도 리까디 마방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200승을 완전히 백판마로 채웠잖아요. 지난주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조는 이제 뭐 할 거는 다 했어요. 뭐 지금부터는 그냥 편성과 결대로 보면 되겠고, 30조 토니 마방 지난주에 인기마였던 이 브라운 골드를 가지고 이 98승을 채웠습니다. 자, 그럼 100승에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인기마를 가지고 98승을 했다. 그럼 99승, 다음에 100승. 이 안에 1승을 좀 추가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복병마가 최소 한 마리는 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30도 마필들, 역시나 좀 출전하는 마필들, 뭐 전원 다 좀 체크를 해놓고 가야 될 듯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25조, 이 전승규 마방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197승이죠. 지난주에 이 토요일 날에는 출전마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그나마 좀 가능성 있는 마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마리가 취소가 돼버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난주에는 이 25조는 이 흉수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의지 자체가 좀 결여가 되고 꺾여 있었던 한 주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또 25조에서 출전하는 마필들 또한 역시나 좀 저런다 체크를 좀 해놓고 가야 될 듯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외국인 기수 트로이카 3인방을 비롯해서 또 서울 여성 기수들까지 특히 또 지난주 마지막 경주였죠. 김태희. 뭐 우리에게는 이미 관심 여성 기수로 등록이 돼 있죠. 제가 지난주 마지막 경주 서울 10일 경주에서 태희를 축으로 놓고 또 전승시까지 요거 원틀 적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근에 전달해 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또 이번 주 시작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보겠고요. 당일날 막 정신없이
또 막 벼락치기 하듯이 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한 주를 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놓고 또 시작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5월 16일 이제 부산부터 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그리고 또 제주 경마 승부 경주 먼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산 제주 금요경마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부산 2개 갑니다. A급 하나 가고요. 메인 하나 갑니다. 자, 전반부 중반부 2개 경주 준비했습니다. 오늘 부산은 먼저 2경주에서 오늘 전반부 A급 관리마 승부, 오늘 A급 관리마를 놓고 2경주에서 오늘 승부를 보면 되겠고요. 오늘 메인 승부는 중반부입니다. 부산은 5경주를 통해서 여기서 오늘 하이라이트 가도록 하겠고, 제주는 메인 승부 하나 갑니다. 후반부 제주 7경주를 통해서 메인 하이라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ARS 또 문자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화면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ARS 번호는 060-300-9916 각 요일 또 각 경주별로 이 마감 10분 전에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문자는 금, 토, 일 3일 중에 하루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틀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3일 전부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 하루, 이틀, 3일에 따라서 각각의 요금제 혜택들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콜센터 번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010-8273-2925 이 번호를 통해서 꼭 신청 후에 입금자 성함 그리고 신청일까지만 저희 이제 콜센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5월에 3주차 시작해 보겠고요. 준비된 내용도 부산부터 한 경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경주는 복병마를 노립니다. 자, 인기권에서 한 4마리 정도 안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0번마 썬더 패션. 직전 경주를 계기로 이제 실전 검증이 나왔죠. 연투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고, 2번마 라이언 매직 또한 지난번에 3착을 좀 걷어냈습니다만, 실전에서 적응력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녀석이라 얘 또한 한 번 더 관심이 필요하겠고, 오늘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녀석 중에 해운대 파워, 오늘 이 녀석도 주행검사 내용만 본다라면 실전 완성도가 괜찮아 보여요. 기본 선두력도 있고 거기에 뒷심도 있습니다. 오늘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오늘 실전에서 즉시 전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좀 힘은 차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돼서 6도 좀 필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 8번마 그랜드모어는 데뷔전 내용을 보면은 망아지 티가 좀 났어요. 발주가 좀 정상적이지 못한 가운데 마체가 좀 흔들려. 거기에 이제 외삭기까지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10주 만에 또 출전 주기를 늘려놓고 나온다는 점에서 분명히 변화는 꾀하고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까지도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마리 자, 후차권에서 제가 안고 가겠고요. 자, 오늘 1경주 복병마를 제가 노린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외곽에는 11 다이아나이트 이 녀석을 주목합니다. 실전 3번을 치러냈어요. 그리고 공백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 녀석은 다른 거 없어요. 언제 승부 타점을 가져가느냐, 요게 포인트인데 저는 오늘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녀석은 내포된 스피드가 있는 한센 열통입니다. 지난 경주 내용을 보면은 외곽에서 10 요런 유형들이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오니까 그냥 안쪽에서 얼레벌레 붙잡고 한 번 더 따라간 거예요. 이제 선입권에서 걸음을 계속해서 재놓은 겁니다. 그럼 이런 유형들은 결국 승부 타점은 뭐냐?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을 때 승부를 걸어내는 거예요.
오늘 비록 게이트는 끝번 게이트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피드는 가장 빠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서만큼은 선행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선행만 나와버리면 지구력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구력은 그대로 동반이 돼요. 그래서 오늘 1경주는 과감하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11 다이아나이트. 오늘 이 녀석을 반드시 좀 주목해 보시고 원로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14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산에서 준비한 오늘 A급 관리마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뭐 부산 또한 제가 승부경도 딱 2개입니다. 많이 안 들어가죠. 제가 딱 만들어 놓은 그 원칙에 의거를 해서 제가 하루에 딱 2개, A급 하나, 메인 하나, 그대로 제가 약속을 지키고 갑니다. 오늘 여기서는 A급 관리마 승부를 보겠고요. 부산은 5경주에서 메인 승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오늘 부산 2경주는 이번맛 저스트 샤이니, 이 녀석이 인기 1위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녀석을 세게 안 봐요. 이 녀석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 경주는 이미 제가 승부 경주로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녀석을 완벽하게 도려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력 막권에서는 없어요. 얘가 지금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나 있는데 요 거리는 이 녀석이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에 최근 부산 주로의 또 흐름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안쪽에서 압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주 조건은 저스트 샤이니가 인기 1위마로서 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은 안 된다. 그럼 이 녀석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안고만 갈 거예요. 이런 상황과 딱 맞물려서 제가 노리고 있는 관리마가 여기에 나와 있다. 이 녀석으로 말하자면은 지난 4월 달부터 저한테 내용이 좀 정확히 걸려 있는 녀석입니다. 결국 어느 타점, 어느 시기에 상대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요것만 제가 좀 기다렸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좀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대로 저스트 샤이니가 불안하다. 얘도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노리고 있는 A급 관리마가 여기서 무조건 선전을 하는 겁니다. 복병마고요. 제가 주력 마권 자체를 이쪽으로 때리지 않기 때문에 기본 배당, 주력 마권 자체부터 상당히 쏠쏠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 한구라 되는 거죠. 오늘 전반부, 시작부 빠르게 좀 칼을 꺼내 들었는데 결과까지 한번 한구라 마권으로 제대로 한번 메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산에서 첫 번째 승부, A급 관리마 승부가 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3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축이 좀 나와 있는 경주입니다. 6번 본다이아. 얘는 좀 인정을 하면 돼요. 이 녀석은 최근의 행보를 잘 보세요. 1400, 1600 계속해서 이런 거리를 좀 썼어요. 근데 승부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거리를 감소를 시켰죠. 오랜만에. 단거리 1200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스피드 좋죠. 선임 능력 갖고 있죠. 최근에 1400, 1600 하다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승부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줄여놓고 나오는 겁니다. 의지적인 측면 상당히 강하다라고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6은 뭐 빠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6은 좀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마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마필이 닥터오스카죠. 요게 좀 최저 배당으로 갈 공산이 큰데 이 녀석의 경주 내용 또한 나쁘진 않죠. 지난 2월 28일 날 폐출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성이 있었어요. 함착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폐출혈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또 재검 때 모습을 보면 양호합니다. 컨디션 나빠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닥터 오스카도 분명히 경쟁력은 있는데 6번, 9번의 최저 배당 이런 배당들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승식권 내에서는 이 닥터 오스카는 저는
조금 의심을 하고 가겠다. 얘는 3차권 내에서 봐주겠고, 오히려 이경주는 본다이아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는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봐야 돼요. 3마리 봅니다. 안쪽에는 2번 마 드래곤 리벤저가 있고요. 3번 마가리타, 거기에 7번 절대보스. 오히려 얘네들을 복숭시권 내에서는 노려봐야 된다. 특히 2번마 드래곤 리벤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대가 잘못 탔어요. 안쪽에 내찌개 딱 가다 놓고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굉장히 냄새가 나죠. 오늘은 제2로 기승자가 교체가 돼 있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전개 상황은 풀지 않을 겁니다. 외선으로 뽑아낼 수 있는 선두력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2년 녀석을 오늘 복숭시권에서는 한 번 더 노려봐야 되겠고, 3번만 마가리타 또한 지난 3월 14일날 미수가 한번 나왔죠. 근데 당시의 걸음은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바닥으로 밀어놨어. 이번에 반등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애들 냄새 난단 말이에요. 3도 복숭시권 내에서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리는 7번마 절대보스입니다. 최영경이. 제가 부산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기수죠. 이 절대보스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또 역시나 은경이가 백판급으로 3착을 하고 이번에 다이렉트 승부가 되겠느냐. 사실 정상적으로 본다라면 쉽진 않아. 하지만 오늘 또 한 번 관심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이런 유형들이 한 번 더 밀어붙일 수도 있다. 특히나 은경이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까지 후차권에서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경주는 9번마 닥터우스카는 복숭시권 내에서는 한번 좀 의심을 해보자. 얘를 3차권까지만 딱 인정을 해놓고 축은 나와 있는 경주 본다이아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 멀로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4경주는 기본적인 걸음치만 따져본다라면 원더풀 존스, 태광라이트 요 두 마리가 이 객관적인 전력치 면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두 마리가 와도 크게 하자는 없는 경주인데 이 두 마리가 지금 최저 배당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최저 배당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 또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마리를 깨러 들어온 마필이 있겠느냐, 요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나마 좀 상대마로 지목이 되는 녀석 중에 3번말 레인보우 로드가 있는데 이 녀석은 강단형 마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투까지 갈만한 그런 걸음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 녀석은 7이나 11네. 이런 애들을 넘어가기에는 전력적인 면에서는 다소 좀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가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승급전 맞이하고 있는 9번마 투움파이터. 얘도 상대마로 지목은 되고 있는데 얘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걸음만 본다라면 얘 또한 7이나 11를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좀 다소 부족감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돼요. 그래서 3, 9 이런 유형들은 반신반의 와야 오는 유형들이다. 세게 보기는 어려운 유형들이고, 그럼 이 경주는 7, 11를 제외하고 3복승은 좀 열려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가 복병마로 차라리 좀 메리트가 있는 녀석이 누구냐. 1번 제트캐시입니다. 최은경이. 제가 최근에 은경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세요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 녀석 가지고도 지난 4월 20일 날 미수가 한번 나왔죠. 전혀 관심을 못 받을 때 이렇게 또 3착을 확 갖다 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걸음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다이렉트 승부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은 돼. 뭐 이런 유형들이 센 유형도 아니고. 하지만 최근에 은경이의 컨디션도 좋고, 최근에 워낙에 뭐 관심권에서 배제가 돼 있을 때마다 아주 불쑥불쑥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제트캐시가 또 한 번 현장에서 인기도 면에서 많이 좀 밀려 있다라면 이 녀석을 한 번 더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특히나
또 삼복승권에서 승식적인 측면에서도 또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트캐시를 삼복승에서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고, 공격적으로 간다라면 이 녀석을 아예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제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최저 배당으로 팔리고 있는 7, 11 여기에는 제가 관심이 없고요. 제트캐시를 복병권에서 한번 노려보겠고요. 최영경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메인 승부로 갑니다. 하루에 딱 2개인데 요게 오늘 이 경주가 메인 승부예요. 이 경주도 우리가 한번 면밀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과연 인기마들이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경주인가? 3번마 홀리런 팔리죠. 11 그레이트 톱 얘도 팔리고, 거기에 지금 8번마 닥터 카렌도 팔려요. 제가 솔직한 마음은 팔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는 제 막권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없을 겁니다. 그럼 3번마 홀리런 11 그레이트 톱 여기가 최저 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홀리런 같은 마필 바닥권에서 언제 올라옵니까? 인기 마필. 여러분들 인기 마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막권 사놓고 기다려요. 환장합니다. 못 올라오면 그만인데 이런 애들 믿고 못 들어가요. 11 그레이트 톱 최근에 선행 일변도예요. 오늘 전개 상황을 보면은 얘가 선행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선의권에서 따라가 안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요. 하지만 전개에 대한 불리한 여건은 분명히 만났어요. 이 2마리가 최저 배당. 이건 무조건 깨진다 이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3, 11 이거 깨러 갑니다. 이거 깨러 가고요. 요경주는 편성, 흐름, 전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타파할 수 있는 녀석이 제 중심이에요. 아주 그 틈새를 좀 정확히 만났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편성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드디어 편성과 구미에 정확히 걸려든 녀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녀석을 놓고 오늘 메인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자, 인기마 2마리도 불안한 상황이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여차하면은 3, 11 이런 애들까지 빠지는 상황까지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배당은 만반의 배당으로 갈 겁니다. 여기까지 노리고 들어갈게요.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오늘 노리고 있는 메인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경주는 상대마들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도 최저 배당이 좀 깨질 겁니다. 6번마 굿데디 거기에 8번마 플라잉더 럭키 요 2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갈 텐데, 굿데디의 기본 걸음치만 본다면 최근에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플라잉더 럭키인데 이 녀석은 잘못될 수도 있어. 각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 녀석의 각질을 보면 원단 바닥 추임마입니다. 올라와야 올라오는 거예요. 최근에 연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역시나 각질적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불안한 요소는 안고 있는 녀석이다. 얘까지는 주목은 합니다. 관심은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 얘네들을 좀 제외하고 여기서 한번 배당이 좀 크게 나온다면 9번마 소드윙도 좀 주목을 해보세요. 현명입니다. 유현명이는 이제 뭐 옛날의 유현명이는 아니죠. 이제 좀 배당 쪽으로 좀 전락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녀석의 내용을 보면은 지난 2월 21일 날 상당히 좀 날카롭게 올라왔던 걸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2번의 경주 내용을 보면
바닥권에다 밀어놓고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시대를 내리고 현명이를 좀 기승자를 교체를 해놨다라면 요럴 때 현명이가 역습을 잘해내요. 그래서 오늘 소드윙도 복병권에서는 필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상대바로 분류가 되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 먼저 3번마 닥터 캐슬. 얘가 비록 1800이라는 거리를 처음 띄워보긴 하는데, 얘도 500km대의 기본적인 주폭으로 안고 있다 보니까 장거리까지도 분명히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도 경쟁력이 돼요. 얘도 관심권이고, 오늘 여기서 제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축은 따로 있는데 4입니다. 바벨 트로페오. 이 녀석을 이번에 노려야 돼요. 자, 요 녀석의 행보를 보니까 지난번에 신급전의 거리를 1600으로 상향을 시켜요. 근데 이 거리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가 지난번에 1600 거리에서도 근근히 뚝심이 괜찮아.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녀석 또한 530km대 기본적인 주폭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리가 늘면 늘수록 더 뛰더라. 제가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이번에 거리 200m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경주는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결국 4가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1600이라는 거리를 통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였고, 이번에 비록 거리가 한 200m 더 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습까지 나가요. 지난번엔 따라갔죠. 오늘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얘가 선행까지도 나간다. 그럼 늘어난 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충분히 선행 이후에 1800도 돌파해낼 수 있는 뚝심, 근성, 기본적인 주폭, 얘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오늘 육경주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바벨 트로페오, 이 녀석을 꼭 주목해야 되겠고, 이성재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경주는 축은 있는데 후차권이 상당히 좀 난타전으로 갈 겁니다. 넓게 봐서는 후차권에서는 한 6마리 정도가 좀 눈에 띄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좀 배당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4마리 정도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갈게요. 축마는 정해져 있는데 7입니다. 서부비전. 얘는 안 빠져요. 얘는 지난 경주를 통해서 이제 안정세로 좀 접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좀 상대마늘의 면면을 보니까 이 서부비전이 그래도 최소 반수 이상은 앞서 있다. 이 녀석은 이번에 현군 고별전이 될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기마기 때문에 7은 좀 인정을 하겠고, 결국 이제 7의 후착 파트너를 찾는 경주인데 배당을 좀 노려볼 만한 마필들, 그 중에서 한 4마리 정도를 좀 소개를 할게요. 자, 먼저 4번마 아리온킨, 그리고 9번 더윈드, 10번 밀크데이, 그리고 11 다이아그립, 요런 애들을 후차권에 붙여가면 돼요. 이 4번마 아리온키는 사실 연투가 그렇게 될 만한 녀석은 아니에요. 그런 유형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의 흐름을 보면요, 이런 유형들이 한 번 더 소외를 받잖아요. 그럼 그대로 한 번 더 다이렉트 승부를 해버려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부산의 흐름을 좀 반영을 해서 4번마 아리온킨 한 번 더 현장에서 관심을 못 받는다. 이거 한 번 더 노려봐야 돼요. 한 번 더 노려보면 되겠고, 외곽에 있는 9번마 더윈디는 이번에 뭘로 안장입니다. 의지 자체가 좀 단단해진 모습이에요. 최근에 결정력을 좀 못 보여서 아쉬움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경주 내용이 그렇게 썩 나쁜 녀석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10번마 밀크데이입니다. 이 녀석은 사실 제가 편성 강도만 조금만 떨어지면 좀 세게 보려고 그랬어. 근데 편성 강도가 조금 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녀석은 제가 조만간에 한번 한구라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밀크데이가 현군에서 입상 경험을 한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전혀 변화가 없다가 지난번부터 조교량을 확 낮춥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직전 경주의 조교 강도를 낮추니까 이 녀석이 컨디션에 대한 변화가 일으켜요. 지난번에 경주 내용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동일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 녀석이라 얘는 냄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요 밀크데이는 제가 복병권에서 필히 좀 노려보고 있는 마필이고, 거기에 지금 11 다이아그레이드 지난 2월 21일 날 이슈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최근 2번의 경주 걸음을 싹 감춰놨습니다. 얘 또한 상당히 냄새가 나는 유형이라 얘까지만 후차권에서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경주는 축은 있어요. 근데 후차권에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팔릴 텐데 제가 소개드린 요 4마리 쪽에 우선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결국 서부비전 이 녀석을 놓고 풀어가는 경주고 단학가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마지막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기도 3강 요 3마리의 전력이 좀 엇비슷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인기 한 3위권으로 팔려주는 마필을 놓고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먼저 3번마 퀸 오브 드래곤. 얘는 확실히 좋아진 건 맞아요. 지난 경주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변화가 왔구나, 그 정도로 좀 느낌이 좋았던 마필이라 이 녀석은 복승식 한 자리는 상당히 좀 유력해 보이는 마필이면은 틀림이 없다. 주목해 봐야 되겠고, 9번마 희망 캔디도 마필 능력만 본다면 분명히 경쟁력은 있는데 혜선이, 제가 혜선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혜선이가 여성 기수로서 참 대단한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혜선이가 최근에 좀 성적이 그렇게 썩 신통치가 않아. 글로벌 히트라는 명말을 좀 만나다 보니까 예전처럼 좀 간절함은 좀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실전에서 열심히는 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좀 2% 부족한 맛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이 마필의 걸음치만 본다라면 여기서는 경쟁력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한 마리를 더 보자라면은 오버마 브라운 펠컨 정도입니다. 마필 능력치에서는 조금 밀려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이 녀석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까지는 후차권에 안고 가겠고, 제가 이 경주는 인기도 3강이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 한 마리가 딱 있죠. 11 즐거운 동행. 얘가 또 되는 겁니다. 현금까지 또 돼요. 승급전의 거리가 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지난번에 공백 이후에 쉬고 나와서 걸음치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난 걸음을 보였어요. 조시가 낮다라고 제가 평을 할 정도로 지난번 경주 내용이 만만치 않았고, 자, 이번에 19조에서 승급전에 1600 거리를 상향했는데 이거 또 된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그런 내용까지도 이마필에게 얹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 녀석의 능력 평가, 분명히 워낙에 조시가 난 걸음이라 얘는 이미 승급전까지 한 번 더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 이번에 내용까지 한 번 더 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즐거운 동행이 3이나 9 얘네들과 이번에 강대강 갬블 충분히 되고요. 넘어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 8경주 오늘 부산 마무리는 11를 놓고 마무리 짓겠고요. 박재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5월에 3주차 첫날 부산 내용들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좋은 결과들, 좋은 선택들, 완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